지금 보시고 이렇게 제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쫙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찾으시는데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내 눈을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찾으시는 거예요. 숫자를.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사실 정할 것도 없지만 그냥 코치님들께서 한번 시작하시면 숫자 한번 찾아보세요. 순서대로 몇 번까지 찾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료 혹시 이서진 코치님 혹시 몇 번까지 찾으셨어요? 21번이요. 오, 21번. 규칙을 찾으셨네요. 그러면 전지현 코치님은요? 저 14번이요. 4번. 조성길 코치님은요? 11번까지요. 네, 김지민 코치님께서는요? 16번. 와우. 송인범 코치님은요? 13번. 하지성 코치님은요? 15번이요.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김지민 코치님, 어떻게 찾으셨어요? 맞아요. 순서대로 아마 딱 보시니까 이서진 코치님도 아마 그렇게 해서 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4분면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면 안에서 숫자가 흩어져 있지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보니 빨리 찾아졌을 거예요. 지금 이 게임을 왜 하냐면 우리 코치님들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언어로서 사용하시기 너무 출중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흩어져 있다는 걸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연습을 했고요. 그 흩어져 있는 연습을 규칙적으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게 바로 5 스텝스 코칭 프로세스 스킬입니다. 우리가 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무슨 언어가 고급 스킬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던 언어 중에 그 흩어진 언어들을 어떻게 정렬할 거냐. 이것만 우리 코치님들께서 잘 규칙을 찾아가시면 그걸 이제 앞으로 진행하실 때 무분별하게 그냥 흐트러진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순서를 재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던 언어 중에 조금 더 이 언어를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네. 이거는 이제 우리 코치님들만의 영역이고요. 오늘 배우시는 건 그 프로세스 스킬을 순서를 정하시는 걸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왜 대화를 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그 목적, 목표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아까 우리 그 진제리 사례에서도 보면 무엇을 얘기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만 무엇이라는 걸 얘기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접근하지? 사실은 어떻게라는 것이 나와줘야 결과를 잘 창출해낼 수 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는 굉장히 거대하고 큰데 사실 어떻게가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5 스텝스 코칭 프로세스 스킬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이 모델은 우리가 상사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 쓰고 코칭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리더여도 좋고요. 팀원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할 때 리더 그룹, 팀원 그룹, 그런데 그분들 중에 변화를 잘 일으키는 그러니까 변화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만 다시 발췌를 해서 그분들을 살펴본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수차례 수년에 걸쳐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쓰는 행동이나 언어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총 47개가 도출이 됐고 그 47개의 행동과 언어를 압축해서 5개 이렇게 스텝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으신데 그런데 이 5가지를 순서대로 내가 활용을 하시면서 내 것이 되면 순서하고 상관없이도 자유자재로 쓰시면 그때그때 사람의 변화가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활용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던 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처음에 시독할 때 나의 어색함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우리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엄마 그냥 평상시대로 말해 무슨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나한테 또 뭔가 적용해 뭐 이런 이상한 표현도 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장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모델에서 우리 코치님들이 보실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직관적으로 코치님들만의 눈에 띄는 어떤 그 뭐 색상이어도 좋고 글이어도 좋고 송인범 코치님 어떤 게 눈에 확 띄세요? 저는 사고 확장이에요. 사고 확장 부분이 확 띄셨네요. 김지민 코치님께서는 워낙 이제 그 상담 심리학 하시기도 하셨고 이제 거의 코칭과 유사한 영역에서 계시다 보니까 워낙 잘 아시는 분야이실 거예요. 이 모델을 보고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눈에 띄신다거나. 색깔이 맞아요. 색깔이 진짜 확 예뻐요. 와, 시각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일치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상상은 동상이몽을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합치시키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어요. 사고 확장이 있기 전에 주제 확인. 네. 조성길 코치님께서도 혹시 이 그 모델을 보시면서 뭐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죠. 어떤 분들은 바람개비 같아요. 색종이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조성길 코치님 어떤 부분이 눈에 띄세요? 예, 이거 그림 보니까 스포트는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구나 음,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조성민 코치님께서 나 지지하고 그거 공감하는 거 이런 거 알고는 있는데 하려고 막상 하니까 좀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지지하기가 눈에 더 확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성 코치님께서는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저는 뭐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4개의 삼각형과 가운데 원이 있잖아요. 원의 넓이가 다른 삼각형들의 넓이보다 가장 넓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 네. 느껴지는 느낌들이 각기 다르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내가 생각한 그 느낌이 틀리지 않고 정답을 말했구나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파이브 스텝스의 이 그 모델은 뭐 자동차 바퀴와도 같고요. 그냥 저는 제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굴러가는 무엇인가 그 생물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간단해요. 숫자로 1, 2, 3, 4, 5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자동차 휠처럼 뭐 장애, 저항, 방해, 도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함께 막 굴러가고 있고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딱 지지학이라는 더 큰 부피를 차지하는 그 지지하기도 있고 2, 3, 4, 5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무엇일까?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간단한 모형 안에 코칭 스킬이 다 집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으면 어디까지 이제 도착이 됐을 때 그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운전하고 내비게이션에 주소 딱 찍고 갔을 때 기분 좋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전지현 코치님 운전하시죠? 네. 그 목적지 찍고 가는데 기분 좋을 때 어떨 때 제일 좋으세요? 빠른 길로 잘 가서 빨리 도착했을 때? 맞아요. 빠른 길로 갈 때 제일 기분 좋고 이서진 코치님도 운전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장롱면허 10년 차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남편분께서는 운전하시죠? 네. 그냥 기분 좋아할 때 있죠. 남자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내비 틀고 막 가다 보면 남자들 특유의 막 반응들도 있고 행동이 있는데 이제 또 워낙 점잖으신 분이니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그 운전하실 때? 운전할 때 화를 내지 않아요, 일단. 아, 화를 내지 않는다. 네, 조수석에 있는 저만 욕하고 화내고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왜 보통 내비 이렇게 틀고 가다 보면, 장소를 이탈할 수도 있고, 그 왠지 내가 가야 하는 방향 말고 다른 데 알려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보통은 이서진 코치님은 그런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내비대로 따라가세요? 아니면 그냥, 아니야, 이쪽 길로 가지 왜 그쪽 길로 가? 뭐 이런 편이세요? 어떤 편이세요? 저는 후자예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 맘대로 스타일이시군요. 남자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송윤범 코치님도 또 점잖으셔서 요즘 강한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데. 송윤범 코치님은 운전하실 때 내비 이렇게 틀고 가시는데 어떤 때 가장 기분 좋으세요? 내비를 틀었지만 그냥 제가 알아서 갈 때 기분 좋습니다. 맞죠. 알아서 갈 때 기분 좋은데 그게 또 정확하게 목적지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도착했을 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제가 내비라고 내비, 음, 내비를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왠지 내비 없으면 어디 못 갈 것 같고 막 이런데, 음, 내비를 틀었지만, 근데 제가 알아서 갈 때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스스로 어딘가를 개척해서 갔을 때, 그리고 뭐 늘상 다니던 길 아니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도착이 됐을 때, 이럴 때도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딘가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도착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실 내비 틀고 갈 때,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 내비를 따라가는데 막혀 있어. 그럼 내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들었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잘 빠져. 막 이것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순차적이진 않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코치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코칭을 처음 이제 입문하시고 연습을 막 시작할 때는 순차적이지 않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순차적이게 적용을 하십시오.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를 그냥 AI처럼 순차적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지지하기, 주제 확인, 사고 확장, 계획 수립, 실행 유지. 이거를 좀 로봇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그게 딱 장착이 돼서 이럴 때는 이 친구하고 내가 이제는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계획 수립, 저희 사고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에 따라서 바로바로 튀어나오지만 처음에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때 나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순차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그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지지하기입니다. 지지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칭찬, 격려 이런 거 다 잘하실 거예요. 나만의 칭찬하는 방법들도 다 나름 다르세요. 칭찬에 인색한, 나는 칭찬에 인색하다. 아니면 칭찬이 어색해서 잘 못한다. 칭찬하는, 마음은 칭찬하고 싶은데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온다. 그런 분 계세요? 다 잘하시죠. 우리 김지민 코치님. 이러셨죠. 아까 우리 김지민 코치님 C 성향, 디스크의 C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DC거든요. 저도 저의 부족한 걸 메우느냐고 코칭 심리학이 저에게는 어떤 도구처럼 계속 연습으로 진짜 AI 같은 공감을 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저도. 김지민 코치님도 지금 지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려우신지 한번 김지민 코치님 왜 어려우신지. 아, 네. 음, 맞아요. 음, 맞아요.
음, 네. 예, 그렇죠. 요즘에 그런 또 그 사례 많이 이렇게 뭐 예능 프로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나오는 거 있는데 제가 우리 조성길 코치님한테 한번 질문하면 어떨까 싶은데 조성길 코치님, 제가 우리 조성길 코치님의 팀원이에요. 어제 어떤 업무 때문에 조성길 코치님한테 제가 혼이 났어요. 오늘 이제 출근을 해서 우리 팀장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다른 사례긴, 그걸 좀 제가 각색을 한 거겠지만, 제가 팀장님, 저 오늘 아침에 너무 어제 일이 생각이 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 오다가 빵 샀어요. 아, 어저께 기분이 안 좋아서 많이 기분이 우울하겠네. 뭐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송인도 코치님, 지금 이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가 연기를 너무 그렇게 했나? 아니, 아까, 근데 빵 사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조선 코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 이해해 주시고, 네. 아니, 설명하지 말고, 소금봉 코치님께 지금 제가 기분이 언짢아, 팀장님한테 어제 혼난 거가 많이 불편했는데, 오늘 오다가 우울해서 제가 빵 샀어요. 아, 빵 좀 같이 나눠 먹자. 그러면서 좀 빵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 우리 여성분들 지금 너무 공감하죠? 하신성 코치님, 송인봉 코치님의 답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빵을 좋아하는 빵밖에 모르는 남자다. 제가 빵 좋아해요. 아, 빵돌입니다, 빵돌이. 아, 그 빵이라고 하셨어요. 왜 저는 맥락이 틀린 이런 지금 얘기들을 오갈까? 이서진 코치님도 이렇게 팡 터트셨는데, 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제 한 쇼츠 영상을 보는데 이 밈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뭐 남자친구한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배우 지성 씨 있잖아요. 이보영 씨 남편. 네. 그 분이 이제 이 대답에 대한 종결을 했대요. 최고의 남자로. 그래서 여자가 나 너무 오래서 빵 샀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질문했더니 지성이 커피랑 먹을래? 우유랑 먹을래? 라고 대답을 해서 모든 여자들이 최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대요. 야, 그런데 참고하세요, 송인범 코치님. 송인범 코치님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저도 송인범 코치님과 결을 같이 합니다. 저도 할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의미하는 건 뭐 T냐 F냐, 뭐 이성적이냐, 뭐 감성적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요즘 MZ 세대들이 이런 부류의 세대들도 그런 성향들이 있으신데 사실 저도 지금 이 맥락에서 왜 빵이 나와? 여러분은 그런데 MBTI T에서 무슨 빵? 뭐 샀어? 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김지민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일도 공감을 못하는 집안에서 50년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지하기라는 건 사실 머릿속으로 우리가 지지하기를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라난 양육 환경 그리고 또 조직으로 들어가면 조직의 어떤 그 조직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성향하고는 달리. 그러나 우리는 코칭 모델에서 왜 가운데 있느냐. 지지하기는 어떤 대화의 첫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시작이 되어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 성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과 그러면 또 불편할 수 있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는 거에 지지하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냥 뭐 오늘 뭐 수고했어 뭐
괜찮아,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지지하기에 갖고 있는 여러 맥락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은 이제 오늘은 이런 프로세스를 그냥 가볍게 훑고 지나가지만 내일은 좀 구체적으로 그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내가 쓰던 지지하기에서 조금 이런 지지하기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하튼 코칭의 프로세스의 지지하기는 성과를 내는데 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아까 송희범 코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무장해제가 되어야 상대방이 나하고 만나서 무장해제가 되어야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경계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주제도 확인도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우리가 업무를 하는 어떤 저성과자와 고성과자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좋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내가 닥친 문제를 스스로 꺼리낌 없이 꺼내줄 수 있게 만드는 그 환경 조성을 해주는 그런 질문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세요. 아이하고 시작을 해도, 아내하고 시작을 해도, 팀원과 시작을 해도, 상사와 해도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던지 이 지지하기가 우선해야 됩니다. 목적부터 얘기하기 전에, 주제부터 얘기하기 전에 지지하기는 상황하고 사람에 맞아야 돼요. 제가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가면 지영아, 너 너무 예쁜 것 같아. 하나도 안 늙어. 그런데 저를 안 쳐다봐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하나도 워딩이 바뀌지 않아. 똑같아. 칭찬하는 것 같지 않아. 약 올리는 것 같아. 여자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진정성 없는 칭찬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런데 혹시 그런 지지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는 너무 각박해서 지지하기를 꺼내는 것조차 쑥스러워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저도 지지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생일 축하 해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생일 축하할 때 저희 다녔었던, 이제 그 전에 다녔었던 중견기업 말고 주비스 다이어트는 20, 30대 여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심리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자문위원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케이크 사오고 막 생일자한테 머리에 꽃갈모자 씌워주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자리가 그렇게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칭찬받고 분위기가 그러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저의 살아온 환경에 우리 김지민 코치님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6시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노래 나오면 갑자기 우리 동생들이랑 저랑 다 일으켜서서 막 이런 거 하고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지지하기가 안 되어 있어요.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하기는 어색함을 뚫고 진짜 우리 몸에서 그 어색함을 뚫고 나와서 사람과 상황에 맞게 지지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룹이나 회사에 들어가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팀장님들 그룹 이렇게 하셔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지지하기를 활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 코치님들은 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회사 내에서 비즈니스 상에서 쓰는 지지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코치님들께서 이 책을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서 비슷한 내가 잘 쓰는 지지하기가 여기에 있으면 체크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새로운 나만의 지지하기 방법이 있으면 옆에 메모를 해주셔서 지지하기 2개의 지지하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실 거거든요.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나만의 지지하기 방법. 여기에서 예시로 드리는 지지하기는 수고 많았어요. 최근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지지하기를 예시로 들어줬어요. 이 다 알고 계시는 지지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하기에 우리 코치님들만의 특화된 지지하기가 있다면 여기에서 쓰시던 나만의 지지하기를 꺼내서 메모해 주십시오. 사람과 상황에 맞게 지지를 하셔야 되는데 또 너무 지지하기가 과하면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과하면 짜고
너무 적으면 음식이 망쳐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지지하기를 적당하게 잘 하시라라고 5 스텝스 코칭 프로세스에서는 지지하기를 가장 1번으로 꼽는다는 것. 지지하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하이라키 구조라고 보시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지지하기의 하나인데 지지하기에서 지지를 잘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경청에 해당하는 부분에 70에서 80%가 대부분 그냥 상대방이 나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줬을 때, 경청을 해줬을 때, 내가 지지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어떤 거를 표현을 해주고, 뭔가 해준다는 그런 느낌보다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경청해줬다는 그 의미만으로도 나는 지지받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5 스텝스 코칭 모델의 이제 두 번째가 됐어요. 주제 확인인데요. 이제 지지하기로 우리가 사람을 편안하게 했고, 무장해제 시켰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누군가는, 팀원은, 어떤 이슈가 생겨서 저한테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팀장과 진제리 팀장과 팀원처럼 주제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단계인데, 김지민 코치님께서도 내가 말하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게 일치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일치를 하는 작업이 주제 확인입니다. 아, 이렇게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다음에 주제 확인을 통해서 이제 심화학습을 통해서 아, 주제는 이렇게 확인을 하는구나 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물론 각각 많은 전문 서적에 이 주제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코치님들께 알려드리는 건 코치협회에서 가장 상위 버전의 코칭이 KSC거든요. KSC에서 우리 주제 확인을 하시는 그 코치님의 방법이 굉장히 제가 좋아서 그 방법을 저는 자주 활용하는데요. 그 방법을 내일 이제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주제를 확인하는 건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전지현 코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전지현 코치님, 제가 전지현 코치님께 지금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저는 지금 아이가 둘인데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도 꿈이 있어서 승진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서 직장에서 잘 해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대학원을 사실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원의 성적에 있어서도 이 분야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해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코치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왔어요. 그럼 코치님께서는 어떻게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이게 좀 고민이 많죠. 그냥 먼저 대단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네. 많은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대단하다. 나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너의 그 노력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공감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는 그래 좀 더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더 요소가 더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이야기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상담 면담을 해보면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막 어거지로 막 끌어내는 것보다 그래서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야? 뭘 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저는 조금 물어보는 편인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유, 코치님께서 학생들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나름 장착하신 무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승 코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지성 코치님 막내지만 동료가 만약에 이러고 저도 전지현 코치님처럼 처음엔 비슷하게 공감해주면서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뭐부터 들어줄까? 무슨 얘기 가장 먼저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다 잘해내고 싶은 그런
이 사람의 꿈이나 원하는 그 기대에 대해서 아, 대단하다. 다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있구나를 먼저 읽어봐 주시고 그런데 어떤 것을 먼저 얘기하면 좋을까? 뭐 그게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거야? 아니면 직장 문제야? 아니면 학교 문제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행간을 들여다봐 주기를 원하는 것.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지, 나한테 공감하는지, 뭐 그걸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런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단계.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갑자기 그래? 그러면 오늘 다 한번 다뤄보자. 너는 말이야, 지금 어떻게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 학교 다니는 것부터 정리해야 돼. 아이는 어쩔 수 없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부터 접근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하시고 주제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 주제의 하나를 선택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스스로가 세 개 중에 나는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주제 확인의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지현 코치님과 하지성 코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뭐부터 얘기하고 싶어? 이것도 주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계에서는 지금 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뭐 어떤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 상황에서 다뤄야 될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발췌하시고요. 내가 자주 활용하시는 주제 하는 질문들을 한번 두 가지를 또 적어 보십시오. 네, 여기서도 말하죠. 코칭을 받고 싶은 사람,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싶은 사람은 80%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슈가 무엇인지 다 알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짐을 다 이렇게 싣고 있는 나귀처럼 무거운 주제,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쌓아놓으면 전진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 짐을 내려주고 가장 저는 처음에 쉬운 것부터 시급하지만 처음에는 성공 사례를 쌓아야 되니까 쉬운 것부터 하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시급성을 따지기도 해야 되지만 다음이 이제 사고확장입니다. 이제 주제가 도출이 됐어요. 우리가 아이하고 대화를 해도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그 얘기는 있지만 아이의 생각을 들어봐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진짜 무엇인지를 들어본 다음에 분명히 내가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건 아이한테 좀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고확장의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고확장은 역지사지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주제 확인이 돼서 명확해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기 시작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가 한쪽 면만 보고 있었네. 코끼리 엉덩이만 보고 있었네. 코끼리 다리만 보고 있었네. 내가 전체를 지금 조망하지 못했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반성이나 성찰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사고확장이에요. 이거는 진짜 오늘은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지. 내일은 또 사고확장이 코치님들께서 지금은 사고확장 단계야. 그러면 어떤 구조로 내가 질문을 해볼까? 그러면 또 사고확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간단하게는 입장을 바꿔보는 거. 너 아빠가 지금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 너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엄마라면 지금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아? 뭐 이런, 너의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뭔가 역지사지해서 상대방,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를 한번 관점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사고확장인데,
여러 가지의 사고 확장의 방법이나 기법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인식을 불러내게 해주는 방식. 지금 지지하기부터 편안하게 해줬고, 무엇인지 막 뭘 다뤄야 될지 모르는 그 복잡하다는 사람의 주제까지 명료화해줬고, 그 주제를 다루는데 이 사람이 막 뭔가 유레카할 정도로, 그래,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어. 사고가 이제 확장이 돼서 확 뭔가 이렇게 뿌듯한, 여기가 열렸어요, 이제. 사람은 이 질문 하나로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깨닫게 되고, 이거와 내가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고 확장의 단계까지는. 그렇다면, 코칭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변화는 사고 확장의 질문 중에도 우리 코치님들께서 여기에서 보는 역지사지, 뭐 이제 비즈니스계에서는 부서 전체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조명해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뭐 이렇게 내부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질문들을 비즈니스에서는 활용을 합니다. 내가 자주 쓰는 사고 확장의 질문도 2가지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 확장이 되면 코치는 질문을 해서 사고 확장을 시켰을 뿐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그 폭발력은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뭐 여러 뭐 책에서도 접하던 어디에서든 접하던 전혀 이 사람은 성장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었던 건 그 누군가가 코칭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성찰을 통해서 사고 확장이 되셔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신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사고 확장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찰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기분 좋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의 모든 시작과 끝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해결책, 액션 플랜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기업에서 스마트 기법으로 계획을 세워라 라고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고 하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송인범 코치님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이론으로 넘어오면 필요하니까 송인범 코치님께서 혹시 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신가요? 저는 스포츠 쪽에 있습니다. 스포츠, 뭐, 의류나 신발, 이런 쪽. 그러세요. 의류나 신발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쪽에서 우리 코치님께서 매년 아마 이제 하반기가 되면 내년 2026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걸 가장 우선순위로 계획을 짜세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있다 보니까 약간 계획 쓸 때 방향성부터 먼저 좀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성, 그다음에 브랜드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 선상에서 약간 주요한 전략들이 나오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뭐 액션 플랜들이 뭐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약간 뭐 세팅하거나 생각한 아이디에이션 하는 거는 약간 만약에 회사에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서의 그 각 브랜드별로의 혹은 약간 카테고리별로의 방향성을 회사 방향성이랑 온라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방향성이 좀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뭐 디렉션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하시는 게 아마도 회사에서는 구조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우리 코칭을 하실 때 공식적 상황 말고 이제 비공식적 상황으로 와서 그렇게 거대한 계획 수립이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 부문의 목표가 있고 또 한 단계 내려와서 또 팀의 목표도 있고 또 개인의 목표도 있잖아요. 그럴 때 송인범 코치님께서 그 방향성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친구가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혹시 도와주시나요? 일단, 뭐,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 브랜드, 뭐, 그 다음에 뭐, 디비전, 팀, 뭐, 이렇게 개인 이렇게 캐스케이드 다운 이렇게 돼서 나오게 되는데, 뭐, 팀별로의 펑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기획팀일 수도 있고, 뭐, 디자인팀일 수도 있고, 생산팀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별로라고 한다면, 그 속해 있는 팀에서 회사에 어쨌든 다 유기적으로 다 팀들이 어떤 뭐 한 팀만 성과를 달성했을 때 그 회사의 성과가 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다 뭐 유기적으로 다 협조해야. 돼야 되는 거고, 그 선상에서 각 개인별로의 어떤 뭐 성과들, 뭐 타겟들을 좀 설정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연간이 되면 그거는 시즌으로 좀 나누고, 시즌에서 뭐 쿼터에서 뭐 달별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 그거를 또 개인적으로 뭐 플랜을 하게 된다면, 정성 정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숫자적인 매출에 대한 플랜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뭐 정성적인 그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뭐 배분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은 얼마를 달성할 거냐, 뭐, 판매율은 어떻게 달성할 거, 숫자적인 부분이 있고, 네. 혹은 약간 개인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뭐, 아니면 본인의 어떤 뭐, 직무적인 어떤 뭐, 스킬을 뭐, 향상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의 프로세스에 지금 사고 확장까지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지 않은, 그냥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의 그 목적과 나의 존재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다면, 계획 수립은 그 단계에서 회사가 정해놓은, 아니면 우리 뭐 가족이 정해놓은 가족 규칙일 수도 있고, 그 규칙을 들어가는 개인이 어떻게 이거를 실행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짜 계획 수립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이렇게 코칭을 하시다 보면 사고 확장은 못 하시는데 계획 수립에 강점이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 김지민 코치님이 아마 C형이셔서 계획 수립 굉장히 잘 하실 거예요. 사고 확장 건너뛰고 막 계획 수립하라 그러면 1년에, 그래서 반년에, 아니면 뭐 별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마 굉장히 탁월하실 거고, 또 어떤 코치님들은 계획 수립 과정이 너무 어려우세요. 사고 확장까지 굉장히 공감도 잘 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쭉 이렇게 거기 통찰까지는 잘 시켜. 계획 수립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요 단계가 사고 확장도 물론 공감이 잘 안 되고, 뭔가 뭐 과거로 갔다 와봐, 미래로 가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남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또 어려워하시는, 특히 남자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군대 이 코칭을 배우신 분 중에 군 리더십 코칭에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코칭을 할 때 이 사고 확장이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힘들대요. 질문을 그렇게 못한대요. 그거를 극복을 해내셔야 되는 그런 보완할 부분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계획 수립을 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송인범 코치님은 굉장히 계획 수립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지금 사고 확장에서 이분이 통찰을 하신 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냉정하게 사실은 계획 수립을 내려오셔야 되세요. 사고 확장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붕 띄어서 이 사람을 기분을 너무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흥분된 입장으로서의 어느 위치까지 딱 올려놓은, 이미 나는 성공했어, 이미 이 일을 해결했어, 이 단계에 오르는 순간까지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은 조금 냉정한 자세로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최종 목적지를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한 기법으로
이제는 이제 진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확실한 그 행동 단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향으로? 해법은? 이렇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질문들 외에도 더 기법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냥 프로세스 안에 계획 수립 단계는 좀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 단계구나. 그런데 앞서서 지지하기도 되어 있지도 않고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의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다 보면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코치님들의 계획 수립 질문들을 두 가지를 또 만들어 보십시오. 스마트한 액션 플랜 코치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서진 코치님, 제가 그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10kg를 빼고 싶어요. 어떻게 이걸 제가 해야 감량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저의 계획은 우리 코치님께서 저한테 코칭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그걸 코칭할 줄 안다면 저도 이미 날씬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머,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는 우리 이서진 코치님 엄청 날씬하신데. 저는 얼굴이 날씬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임지영 코치님의 고민을 스마트 기법에 사용해서 혹시 답변을 드렸나요? 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기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10kg를 빼고 싶어요. 10kg. 10kg는 일단 불가할 것 같아요. 10kg를 빼시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실 수도 있으니까 10kg를 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한 달에 건강하게 감량 가능한 수준이 뭐 예를 들어서 1.5kg에서 2kg 정도 건강하게 뺄 수 있다고 하니 그거를 빼면 좋을 것 같고 목표를 조금 짧게 해서 15일 동안 1kg 빼기 이렇게 목표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15일 동안 1kg 빼기, 그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제가 하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이 코칭은 제가 찾아놔야 되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뭐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임지영 코치님이 근무하셨던 주비스 다이어트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는데 좋나요, 혹시? 네, 좋습니다. 신동 씨가 그걸로 30kg를 뺐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빼고 다시 60kg가 쪘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요요가 올 수 있으니 우리 코치님은 저녁에 30분씩 날씨가 좋으니 걸으면서 건강한 식단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기간도 설정해 주셨고요.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정확한 목표 1kg, 그리고 저녁 시간에 구체적으로 운동, 그 다음에 식단,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기간, 그리고 목표하는 키로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시간,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기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불편하지만 이 정도는 매일매일 할 수 있어 라고 느끼게끔 꾸준히 하기를 꾸준히 해서 쌓이면 그게 내가 되는 거거든요. 뭐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10kg를 빼고 싶은 건 그 전에 내가 먹은 곱창이, 그 전에 내가 먹은 맥주가 나다. 그렇게 꾸준히 하기를 꾸준히 했더니 그런 내가 다른 내가 되어 있다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또 스마트한 액션 플랜으로 계획 수립을 해주라. 대화를 할 때 이런 과정을 밟다 보면 연습이 되면 우리 코치님들께서 정말 지금 현재로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으로 인한 그 폭발적인 결과물은 가늠이 안 됩니다. 계획 수립
하셔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계획 수립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실행을 하고 있는 전 과정에 이제 지켜보실 거예요.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계획해서 하루 할 수도 있고 작심 3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계획 수립이 일어나고 난 시점부터가 이제 정말 출발선에 선 운동선수와 같거든요. 그 운동선수를 지켜보는 코치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아, 너는 작심 3일이잖아. 내가 맨날 봐서 알아. 안 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내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드백을 해주시되 스스로가 왜 여기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무엇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고 이걸 포기했을 때 어떤 예측된 결과가 있을지 리스크가 있을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스스로가 할지 말지 더 나갈지 뭐 아니면은 잠시 쉴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끔 실행유지 단계에서는 중간에 개입은 하되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내가 도와주거나 내가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지지하기도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의미 부여도 하고 그리고 사고 확장 그리고 또 계획 수립 이 반복이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제 확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그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막 의기팽천해서 막 할 것 같잖아요. 해요.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분명히 발생하는 리스크, 어떤 돌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닥쳤을 때 혹시라도 포기하지 않게. 그게 코치가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고요. 많이 코치는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코칭 대상자가 포기하기보다 코치가 포기할 때도 많아요. 가족이면 괜찮은데 이게 조직 내에서 뭐 구성원이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거든요. 돈을 준다? 포기 안 해요. 그런데 돈을 주는 그 코칭 대상자가 저를 포기할 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 양상은 다르지만 이 실행유지 단계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팔로업. 실행유지는 오늘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우리 그 코칭 대상자가 우리 팀장님은 꼭 이 시간 되면 똑같은 말로 나한테 전화 주더라. 그게 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이 우리 팀장님이 나를 체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체크인 것 같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계속 나를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 준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게 해주셔야 되세요. 왜 그 상담에서 보면 그 과제 내주고 그 구조화 하실 때 과제 내주고 다음에 또 점검하고 또 과제 내주고 점검하고 하는 것처럼 코칭에서도 팔로우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3일 뒤에 우리 만나자. 5일 뒤에 체크해 볼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언의 약속을. 그런데 그게 조금 비슷한 맥락의 구조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행유지는. 그냥 예측이 불가능하게 아무 때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꼭 예측이 가능하게 이때쯤이면 점검할 거야 라고 인식시켜주면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실행유지 단계에서 쓰실 수 있는 질문들이고요. 코치님들께서도 기존에 하시고 있는 나의 질문들 중에 이것과 비슷하다면 질문을 2개 발췌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우리 솔직히 많은 시도들을 하시고 많은 계획도 수립을 하십니다.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오늘 한 거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 진짜 꾸준히 하기를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정말 발명의 여정에서 수많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그가 에디슨이죠. 에디슨만 탁월해서 에디슨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하기를 꾸준히 한다는 게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막 굉장히 의기팽천해서 정말 운동을 막 10시간도 하는데 내일은 1시간도 안 해.
그리고 오늘은 무엇인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는데 어찌저찌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진짜 10분을 해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제 꾸준히 하기는 꾸준히 하는 에디슨과 같은 우리 코치님들, 이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코칭을 하실 때 꼭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프로세스의 5가지는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 5가지의 대화 프로세스를 내가 다 질문을 했을 때 코칭 대상자가 네 하고 그냥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한 거하고 전혀 바로바로 반응이 돼서 되는 사람이 너무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칭 시도하다가 그 코치 자체가 좀 에너지가 딸릴 때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 관리도 나중에 그것도 이제 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코칭 대상자 방해하고요, 도전도 하고요. 아까 코치님들께서 연기하셨던 진처럼 막 저항도 하고요. 이런 경우들을 만날 거예요. 만약에 전문 코치가 의뢰를 받은 그 코칭 대상자, 그러니까 돈을 주신 분, 구매자가 이 사람이 코칭 받아보니까 별거 없어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후에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한 구성원이, 나하고 약속한 우리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무엇인가 나하고 진행하기로 했었던 그 부분에 뭔가 이렇게 살짝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후회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니까 얼마만큼 제가 긴장이 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이 코칭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저항하는 타입을 잘 보셔야 되세요. 타입 1, 타입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코칭은 내가 코칭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이제 전문 코치로 활동을 하니까 코칭 시작합니다. 코칭은 몇 세션까지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걸 구조화시켜서 알게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팀원을 코칭을 하고 싶으면 너와 이번 그 주제로 코칭을 우리 10번 정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코칭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시작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그 의욕적으로 그 실행하고 결과도 창출해내고 과제도 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코칭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변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코칭한다는 걸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럴 때 서로 합의를 했어도 코칭을 한다는 걸 잘못 인식하면 나를 교화시키나 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좀 주눅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적질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막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향입니다. 그래서 타입 1이나 타입 2의 이런 변명을 잘 기질에 따라서 나오는 그 반응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코치는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말다툼하거나 논쟁하거나 뭐 어떤 특정 나의 어떤 편향성을 그들에게 강요한다거나 그건 잘못됐다고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다만 이렇게 방해하거나 도전, 저항하는 그 대상자를 만났을 때는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기로 한 그 시작점도 너였고, 그리고 이걸 하기로 계획한 것도 너였고,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당사자인 너지, 주체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의 일이라는 거를 항상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받아들이도록 사실은 매 세션마다 구조화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너가 답을 찾아내고 이건 너가 선택한 거고 너가 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코치는 그걸 질문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답을 알려줘서 이거 해야 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까?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질문하면 자신이 해온 자신만의 그 잠재의식 속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조합해서 답을 내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침묵도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이 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었던 성공 사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스스로가 말한 거니까 책임질 수 있게 하고 의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코칭은 정말 우리 시작하자마자 바로 굉장히 막 진짜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획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친구한테 접근할까? 우리 진제리 그 팀장과 팀원의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셔야 되지만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다만 지나치게 또 꼼꼼하게 준비했다면 내가 또 지칠 수 있으니까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적용하고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니까 어떻게 하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차분함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 중요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매일매일 적용하는 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유머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칭의 유머 감각은 진짜 필살기 우리 코치님들만의 필살기 유머가 있으십니까? 조성길 코치님? 유머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남들이 내가 얘기하면 잘 웃는다. 조성길 코치님. 조성길 코치님? 아니. 하지성 코치님은 농담 잘하실 것 같아요. 농담이라고 표현하면 좀 유머가. 저 한때 꿈이 유배시였어요. 육배시? 유머 빼면 시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김지민 코치님. 와. 전지현 코치님은 어떠신가요? 전 예전에는 유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반응 없는 학생들 보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삶이 나를 이렇게 또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들었네요. 맞아요. 송혜범 코치님은 유머가 있으신가요? 저는 노력하는 그 성향입니다. 노력하신 것 중에 하나를 공유해 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유머 스킬이 있지만 그 중에 뭐 누구나 다 잘하는 아재 개그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막 좀 약간 되게 막 싫어할 때까지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싫어할 때까지 아재 개그를 하십니까? 네, 그게 약간 노력하는 그래서 약간 저는 사람들 이렇게 생긴 거는 되게 진지하고 맞아요. 네, 되게 그렇게 생겼는데 저는 약간 사람들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거를 즐기고 약간 뭐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뭐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르죠. 네,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는 우리 송인범 코치님을 굉장히 진짜 변함없다. 늘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재미없는데 저렇게 노력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인정이 뭐 진정한 인정은 아니죠. 네, 약간 좀 안쓰럽다.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진짜 뭐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유머를 일부러 내가 노력해서 진짜 극복해내시는 또 코치님이시네요. 너무 좋은 노력이신 거예요. 이서진 코치님의 유머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유머와 애교는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송인범 코치님, 노력하지 마세요. 저 그런 코멘트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뭐 저런 방해 공작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뭐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야 노력해도 안 된다. 뭐 학원을 다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 학원 다닐 생각 없고요. 저 약간 독학으로 항상 노력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한데 지금 이렇게 유머를 하세요. 지금 다 웃었어요. 코치님 때문에.
저 그러니까. 약간 일화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 이제 회사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하는데 레퍼런스 체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동료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면 저의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하죠. 약간 그 상사분께서 그 제 예전 회사의 동료랑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 동료가 아, 이렇게 웃긴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사분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때 그 레퍼런스 체크할 때 다른 거는 다 이해됐는데 혼자도 그 송인범 당신 웃기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되게 극단적으로 약간 피드백이 호불호가 네, 갈리시는구나. 네. 그, 체크하셨던 그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그렇죠. 도대체 뭐지? 어디, 약간 이런 사람이 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뭐 배꼽이 빠진 사람이 있고 아, 약간 뭐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 유머에도 그 약간 결이 다르고, 같은 유머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 유머인가? 좀 그만하세요, 아재 개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배꼽 잡고 웃는 경우도 있어요. 까르르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나는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내가 웃길 수는 없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너 던지는 건 나의 몫이지만 그걸 받는 건 너의 몫이기 때문에 뭐 웃든 안 웃든 나는 뭐 상관없이 난 계속 던질 거다. 뭐 이렇게. 그 유머를 내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느 대상이든 상관없이 나는 계속 재미있는 유머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 때나 그 기특점 다수에게 이렇게 던지는 편이십니까? 저는 그냥 다 던져요. 다 던져서 음. 예전에 저희 사장님이 저희 상사분한테 경고했어요. 요즘 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하라고 약간. 그래서. 네, 우리 송인범 코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제가 그 구성원 중에 그런 구성원이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웃기긴 하는데 너무 이제 자주 웃기니까 이제 적당하게 웃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패턴을 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좀 웃기면 안 되겠니? 아니 그만 이제 그거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이제 웃기는 단계도 아니야.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제 그만해. 그리고 이제 아예 제가 왕따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너무 유머를 아무 때나 유머를 해서 제가 왕따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약간 저는 되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이게 유머인지 얘기인지 그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거의 얘기하는 거에 한 7, 80%는 농담이에요. 근데 그거를 약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시구나. 네, 서로 약간 애매한 상황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송인범 코치님, 이 유머에 대한 우리 송인범 코치님의 철학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유머는 상대방을 정말 무장해제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어떤 분을 코칭의 현장에서 만나면 경직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코칭을 받는다는 걸 아는 그 임직원분들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하나? 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경직되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유머로 승화시키면 그냥 코칭이다 뭐다 이런 개념도 없어. 다만 그 코칭을 적용할 때 저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유머를 넣는 거예요. 자, 살짝 그냥 옆길로 빠져서 재미있게 한 번씩 이렇게 환기시키고 가면 그분은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내가 대화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이렇게 그 자동 발사 계획 수립하고 계시고 다음에 숙제도 끄덕끄덕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내가 그거 했는지조차도 모르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송인범 코치님의 유머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코치님들께서 나중에 송인범의 유머 교실 이래서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머를 다들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특히나 여성분들이 유머와 애교는 타고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칭 모델은 정말 매일매일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내가 주제 확인부터 실행 유지까지 두 단어를 적용하셨다면 오늘 한번 그냥 이거는 과제는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아이에게 오늘 수업을 무엇인가를 했는데 이거 한번 적용해 보래 라고 하고 지지하기부터 한번 그냥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지하기도 해보고 주제하기도 그냥 질문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는 게 쑥스러우시면 스스로가 자신한테 코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지영아, 너 참 고생했어. 오늘도 애썼어. 이렇게 이제 지지하게 한번 해주고, 너 근데 오늘 어떤 게 고민이 있어? 이러면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저도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셔서 연습을 가까운 분에게 해보시되, 그거는 제가 장담은 못해요. 보장은 못해요.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다. 가까운 누군가는 프로세스 적용하자마자 그런 말투 이상해. 왜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코칭, 김동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칭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코칭에서 마주하는 도전은 굳건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용기는 있는데 공격적이지는 않고 사려는 깊은데 너무 방만하지는 않아야 되고요. 겸손이라고 하면서 소심한 건 아닌지. 내가 자신감 있게 막 무엇인가를 하지만 거만한 사람은 또 아닌지. 유머를 하지만 우리가 혹시 바보같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게 한 끗 차이로 우리는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코치는, 우리 여기 계시는 코치님들은 각자 다 어떤 현재 위치나 직급이나 나이나 성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코칭해도 코칭을 할 수 있어요. 코칭을 배우시면 의사도, 변호사도, 아이도, 할머니도 누구든 코칭하실 수 있습니다. 코칭은 전문적인 그냥 프로세스만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라서 컨설팅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상담의 영역하고도 다릅니다. 멘토링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살짝 멘토링하고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멘토링은 어떤 군대 조직, 경찰 조직, 이런 학교 조직, 이런 데에서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코칭은 그 범위를 더 넓게, 거시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칭은 누구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도구만 있으면 살짝 바꾸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길게 왔습니다. 코칭들께서 쉬는 시간에 아까 오픈 채팅방에 있는 영상 보셔도 좋고요. 안 보셔도 좋습니다. 피곤하시면 좀 쉬셨다가 15분 뒤에 뵙겠습니다. 50분에 뵙겠습니다.